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세 번째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 대학원에서 우리 고대사, 특히 이제 부여사와 백제사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 우리 박덕규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현재 그 사단법인 대한사랑 교육위원으로도 봉사해주고 계십니다. 그 오늘 논문은 독립운동가들의 이제 국통의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논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박덕규 선생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독립운동가들의 국통의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론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이 역사학을 시작한 때 이제 분위기를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는 청일전쟁이 끝나고 이 반청 자주독립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재 신처 선생이 독사실론을 쓰면서부터 우리 근대 민족사학이 태동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이제 식민지배로 들어가면서 이 식민지배 역사를 주장하는 식민사학을 뿌리내리는 그런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 땅 만주로 망명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이 우리 역사에 이제 깊이 자리 잡은 단군 기자 위만이라고 하는 삼조선 체계와 그리고 사만정통론이라고 하죠. 기자, 마한, 신라로 이어지는 이 사만정통론을 극복해서 올바른 국통맥을 바로잡는 것을 당시의 역사 강복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 독립운동가들이 되찾으려고 했던 우리 역사의 국통맥이 무엇이고 그것이 과연 정말 우리 역사의 진실에 얼마나 가까운 것인지를 이제 찾는 그 여정의 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그 배달의 뜻과 유래에 대한 이 논문을 썼고요. 이건 두 번째고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역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참고 문헌으로 지금 학계에서 많이 인용하는 것이 대부분이 중국의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과연 우리 역사서 안에 남아있는 그런 우리의 주체적인 어떤 시각을 가진 고유사서는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역사의 원형에 접근하고자 한 것입니다. 일단 고대사의 인식 체계는 시대에 따라서 변했습니다. 그 시대의 어떤 역사 인식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지금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구삼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에 이 김부식의 삼국사 이전에 있던 그런 최초의 삼국사였기 때문에 구삼국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구삼국사의 편찬 시기를 고려 초 또는 11세기 초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책에는 환인, 환웅, 단군, 부루, 고구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체계를 가졌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가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삼국사기는 당시에 이 묘청의 어떤 세력을 서경파죠. 그 세력을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고려가 그전에는 고구려의 계승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신라 계승의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삼국사기를 저술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국 이전의 역사를 서술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인데요. 6년 뒤에 이제 삼국유사가 이제 일연에 의해서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고유사서의 기록이 있고요. 위서에는 이제 단군 안검이 요임금 같은 시대에 나라를 개창하여 조선이라 했다라고 돼 있고요. 고기에는 환인환웅 단군의 계보로 해서 이 1908년 동안 단군 조선이 이어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에 인용되어 있는 그 사서에는 이 기자조선이 없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위서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의 고유 사서에 그런 기술되어 있는 서술을 위서에서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삼국유사에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어국 1500년이라고 하는 이 문구입니다. 그래서 당군이 1908세였다라고 하는 말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1500년을 다스리다가 기자가 동래하자 장단경으로 도읍을 옮겼다라고 하는 이 서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어국 1500년을 어떻게 볼 것이냐, 1908년은 무엇이고 1500년은 무엇이냐라고 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1500년은 이제 이번 논문에 쓰지 않았지만은 실제로는 단군주선이 이 두 번을 천도를 합니다. 그 두 번 천도하는 것을 제 1항조, 2항조, 3항조로 나누면서 성인이 이제 500년마다 출연한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이 3항조로 돼 있기 때문에 1500년으로 이렇게 그 어떤 추상적인 관념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자가 동래하자 장단경으로 도읍을 옮겼다라는 서술은 지금 뭐 학계에서도 이것은 이제 그 시기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유엔푸친 그 선생이 이제 1986년에 이미 제기를 했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후대에 추가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사실은 이 후대에 이제 쓰여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왕기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 잘못드렸네요. 삼국유사가 이제 간행이 나고 나서 6년 후에 이제 제왕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제왕기 역사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으로 단군조선을 이제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이라고 해서 전후조선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단군 1000년, 기자 1000년이라고 하는 설이 처음으로 이제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위만은 이 위만조선이라고 하지 않고요. 사실은 위만을 참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제 그 반역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위만을 참주로 폄하를 해서 전후조선이라고 하는 이 체계를, 이조선 체계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국사락인데요. 이건 이제 조선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처음으로 나온 사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군, 기자, 위만이라고 하는 3조선 체계가 이제 처음으로 서술이 됩니다. 이 3조선 체계는 근대까지 이제 통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에 홍려화가 동국 통감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사만 정통론을 이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려화는 기자, 마한, 신라가 정통국이고 단군과 위만, 뭐 변한, 진한, 뭐 고구려, 백제는 이 정통국 밑에 이제 부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통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만정통은 말 그대로 기자, 마한, 신라가 정통이다라는 겁니다. 대한제국기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이원적 이제 계통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북방계통과 남방계통을 다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조선 체제와 사만 정통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부여하고 대진, 발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물론 이제 청일전쟁이 그 전에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굉장히 특이한 그런 서술 방법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단군의 후손이 기자에게 그 자리를 넘긴 후에 그 후손들이 어딜 갔냐? 부여로 옮겨서 부여국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서술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경환 정교의 대동역사는 당시의 어떤 역사 체계를 가장 대표적으로 서술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군의 역사가 그 전에는 이제 기자로 이어졌다라고 했는데 부여로도 이어졌다라고 하는 이 복선적인 서술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그 김태경이죠. 사실은 뭐 친일파지만 이 단군의 자손이 서로 전해서 예지, 예의 땅, 호괄, 북부여의 땅으로 이제 단군의 후손이 옮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안종화의 이제 동사절을 보면은 부르니까 이제 부르태자죠. 단군의 자손이 기자를 피해서 건국을 했는데 북부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경환 정교의 그 뭐 법례에도 보면 똑같이 이 부여를 건설했다라고 됩니다. 그다음에 현체에도 마찬가지로요. 그 후에 자손이 1000여 년을 전하다가 기자가 동래한 후에 그 자리를 넘기고
부여에 천도했다라고 돼 있고요. 유성균의 동국사력도 마찬가지로 이 김연년, 그래서 뭐 주무왕 원년의 후손이 이 부여로 옮겼다라고 돼 있습니다. 정인호도 마찬가지로 북부여로 천도를 했다라고 해서 이 기자가 동래할 때 단군의 후손은 부여 또는 북부여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서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처음은 제가 지금까지 파악을 한 것은 이 유일영의 표제음주 동국사략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이 표제음주 동국사략에는 그때까지 전해지지 않았던 새로운 그런 기록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단군의 후예가 장단경으로 도읍을 옮겼다라고 해서 사실은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고기의 내용을 이제 그 기자 동래설과 이제 결합을 해서 기자가 왔을 때 장단교를 옮겼다라고 이렇게 천도를 했다라고 서술을 하는 게 이제 처음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시선 같은 경우도 17세기에 이 단군의 후예가 기자를 피해서 백악으로 옮겼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미수의 동사도 마찬가지로 단군의 자손 부루가 북부여로 옮겼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보고 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 인식이 이렇게 변해 왔다는 걸 보고 나서 독립운동가들은 그럼 어떤 역사 인식을 갖고 있었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재 신채호의 독사실론 1908년입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민족사학이 성립이 되고, 그래서 이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민족사학자들은 이 삼한정통론과 그 다음에 이 북방계통과 남방계통이 이제 병렬로 이어지는 이원적 계통론을 모두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단군은 부여로 이어지고 또 고구려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부여 정통론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적인 정통론 대신에 국통이나 국맥을 강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국통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석주 이상용 선생을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이분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안동에 그 굉장한 뭐 양반가였죠, 사실은. 그래서 그 만주로 일가족을 이끌고 다 이제 망명을 해서 이혜영 선생이 이제 당시에 세웠던 신흥 강습소를 같이 다시 이제 해서 그 신협 그 무관학교죠. 그 교장을 하고 그리고 독판이 되고 또 이제 서로군정서에 그 수장이 되고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에서 이제 요청을 하죠. 이제 그 주석이 되도록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마다하고 이제 군사 활동, 그러니까 대일항쟁에 이제 무장투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쓴 그 서사록이라고 하는 그런 만주로 망명하면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석주요고라고 하는 책에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군의 혈통은 북부여, 동부여, 졸본부여로부터 면면이 이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이 이제 부여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단재 신철 선생의 독사실론도 마찬가지로 단군의 적통은 부여 왕조가 명백하다. 부여는 당당하게 단군의 정통을 물려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자가 동쪽으로 왔던 때는 이게 중요한데요, 이 내용이. 기자가 동쪽으로 왔던 때는 부여 왕조의 빛나는 영광이 아직 조선의 각 지역에 비추고 있었던 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동래한 시점에 이미 조선이 계속 있었고 그걸 다만 부여 왕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 왕이 임금이고 기자는 신하다. 그래서 부여 본부가 왕도이고 평양은 소급이었다. 이 평양은 이제 기자가 왔다는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기자가 동래하는 시점에도 우린 조선이 있었는데 다만 왕조가 바뀌어서 부여 왕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뭐 집중적으로 연구를 안 했지만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 아까 뭐 말씀드렸던 그런 역사인식 체계가 보이긴 하는데 그 당시엔 어떤 뭐 민족적인 계열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단군이 나라를 세워 내려온 지 2000년에 그 왕조가 두 갈래로 나뉘어서 동부여, 북부여로 나뉘었고 북부여가 곧 고구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여 왕조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단군의 왕조이고 이 단군 조선이고 그 2000년 후에 동부여와 북부여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보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군으로부터 비롯된 조선의 왕통이 태자 부루로부터 한참 후에 이 동부여 왕이죠. 해부루 그리고 원래 북부여를 세우셨던 해모스로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감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사실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 역사가라고 하는 그 시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북부여의 단군 자손 2000여 년 향국 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의 자손이 바로 이제 북부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가들은 단군, 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그런 국통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 단군을 중심으로 한 민족의식 고취가 필요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하거나 또 독립운동 진영이 고조선의 옛 땅이었던 만주 지역에 대조선국을 세우려 했던 그런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청에 대한 사대주의 극복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독립운동가들의 국통의식이 구삼국사를 비롯해서 이 고유사서에 남아있는 그런 역사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삼국사의 고기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 고기를 인용을 하면서 환인, 환웅, 그리고 신시, 그리고 환웅천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단군 왕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고기엔 한마디로 환인 또는 황국, 그리고 환웅천왕, 신시,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이 고대사 계보가 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왕운기를 보겠습니다. 이승우가 쓴. 그래서 제왕운기에도 본기라고 하는 고유사서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다른 점이 뭐냐면 환인을 삼국유사에서는 그 뭐 주석으로 제석환인이라고 했는데 이 제왕운기에는 상제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인에 대한 존칭으로 상제라고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인 그리고 서자가 있는데 환웅이라 했다. 그래서 이 서자도 뭐 어제 그 삼국사기를 읽다가 제가 이렇게 새로 발견한 게 그 서자가 이제 개념이 이 삼국사기에 인용되어 있는 그런 서자의 개념은 태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들을 서자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자 외에는 이제 서자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더 고대는 아마도 둘째 아들 또는 뭐 셋째 다른 아들을 다 이제 서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태자는 사실은 그 왕위를 물려받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고 이제 동방으로 개척을 떠나는 이제 환웅이 이제 서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웅천왕이 이제 이분을 일러서 단웅천왕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그다음에 단군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왕기에 분명하게 환인, 환웅 그리고 단군이 이렇게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단군 봉기를 또 인용을 합니다. 금방 보신 거는 봉기고요. 이건 단군 봉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서갑의 하백의 딸과 혼인해서 사내아이를 낳고 부루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봉기도 이 책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뭐 기전체에서 그리고 또 정통론에서 단군 봉기라는 말 자체가 단군 조선의 그 역사가 그 정통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 이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본기에는 환인, 환웅 그리고 단웅천왕이라고도 또 돼 있죠. 단군 부루라고 하는 이 삼국사의 고기와 똑같은 그런 고대사 계보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왕기의 역사 인식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제왕기 권하의 서두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여러 요순 이래의 경전자사를 참고를 하였으니 헛된 말을 제거하고 올바르고 이치에 맞는 말을 취하면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순 중국의 당뇨와 우순 이래의 역사를 참고하였고
헛된 말을 제거하고 맞는 말은 취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역사 인식에 맞춰 봐서 이 쉽게 얘기하면 취사 선택을 하고 그걸 재편을 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누가 나라를 세워 세상을 열었는가라고 했을 때 환인 또는 환웅이라고 해야 되는데 단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군 1000년이 되는 시점을 업무정 8년 을미년으로 이렇게 삼아서 이 후조선은 기자가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전후조선을 처음으로 이제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 평안도 평안부에 보면은 단군 고기라고 하는 고유사서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이 재영기가 인용했던 단군 본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이강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이 단군 고기에 있는 내용과 본기가 서로 같은 책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다른 내용들도 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같은 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보면은 상제환인 그리고 이름이 웅이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건 이제 환웅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가 곧 단웅천왕이다라고 해서 그 환웅이 이 태백산 아래에 강림을 할 때 이제 하늘의 광명을 환, 땅의 광명을 단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단웅이라고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군을 낳고 조선이라 했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루와 동부여와 이 다시 또 태자부루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 고기는 환인, 환웅, 단웅천왕, 단군, 조선, 부루, 부여 그리고 시라고래, 남부곡조, 동북부여, 예와 맥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 시대로 이렇게 들어서는 그런 고대사 계보가 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환웅 그리고 단군, 조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부여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나라 시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미 당시에 그 단군 고기가 취하고 있는 역사 체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여까지를 이 국통으로 보고 그 뒤부터는 여러 나라 시대로 들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동북부여 전에 이제 부여가 나온다는 점이고요. 자, 그래서 이 고유사서에서 전하고 있는 고대사 계보는 환인, 환웅, 단군, 부여로 이어지는 체계인데 이것은 이 삼조선 체계나 사만정통론이나 또는 이원적 개통론과는 다른 것으로 독립운동가들이 인식했던 그런 국통체계와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환인, 환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고 사실은 단군 이래의 국통체계가 이제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여가 정말로 단군 조선을 계승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본기를 보면은 이 시라, 고래, 남부곡조, 동북부여, 예와 맥이 모두 단군의 후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단군의 후손이라고 할 때 이 원래는 예를 이제 후예라고 해서 예로 써야 되는데 수라고 써 있는 것은 잘못 써진 것이다라고 해서 보통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에는 치세, 통치 영역이란 뜻이 있고 제왕기에서는 수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세종실록 지리지에 인용된 단군 고기에도 거의 유사한 구절이 개 단군지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단군의 다스림이 되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수보다는 다스림, 리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시라고래 옥저, 시라고래 남북옥저, 동북부여, 예와 맥이 모두 단군의 다스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시라고래 남북옥조, 동북부여, 예와 맥이 단군의 다스림에 속했다라고 되는데 그럼 이때 이 단군은 누구냐 이거죠. 이 동북부여 이전에, 그러니까 동북부여가 나오는 그 과정에서 이 단군에 속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단군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에 인용된 고기를 보면 이 당군은 1908세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나이가 몇 세십니까라고 할 때 세가 아니고요. 하상주 시대 때의 그런 연 개념을 세로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 제, 세, 년 이렇게 바뀌는데요. 1908년은 당군 기원이 이제 고기에는 경인년으로 돼 있고 또 제왕기 본기에는 무신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08년 후를 보면은 기원전 463년 또는 425년이죠. 그래서 이때는 기원전 5세기인데요. 이때까지도 당군이 다스렸다. 쉽게 얘기하면 당군 조선이 지속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기와 이 본기가요. 이 당군 기원이 경인년 무직년으로 되어 있고 또 본기에는 당군 영년이 1048년, 164년, 928년 해갖고 214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같은 고유사서의 기록인데 기원과 영년이 다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좀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고기에 나오는 그런 단군 기원과 이 본기의 단군 영년은 서로 결합을 해버리면은 이 쉽게 얘기하면 북부여의 건국연대와 실제로는 이제 그 북부여가 이제 계승을 한 해죠. 그리고 이 그 대부여에서 북부여로 넘어가기 전에 6년 공화정이 기간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된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위서에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당군 안검이 아사라의 도읍을 정하고 조선을 여셨다라고 돼 있는데 이 기록은 그 아사달이라는 말이 우리 고유의 기록이기 때문에 비록 위서 중국의 기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기록이 서술된 내용이 인용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당군 조선이 건국됐다라고 했으니까 2000년 후가 언제냐면 기원전 4세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기록의 주체는 이 기록을 쓴 이 역사서를 썼던 그 당군이 바로 이 아까 그 제왕기에 나와 있던 조선과 여러 나라를 다스렸던 그 당군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이 뭐 한당국이 당군 세기에는 대부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북부여, 그리고 동부여, 그리고 서부여, 남부여라고 하는 방위명 부여의 시작이 됐기 때문에 대부여고 실제로는 이제 원부여가 되는 것이고 또 뭐 이함의 삼신기라고 해서 뭐 삼성기의 뭐 별본이라고 하죠. 거기에도 보면은 부여 조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여 시대를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당군의 그 대부여 또는 북부여가 이 당군의 칭호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게 바로 이 삼국사에 써 있는 이 당군기의 내용을 이련히 인용을 하면서 이 부로와 주몽을 이복형제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당군기에 보면 당군이 하백의 딸과 상간하에 아이를 낳았는데 부루라고 하였다라고 할 때 여기서의 당군은요 실제로는 해모수고 부루는 또 해부루입니다. 그래서 해모수가 또 주몽을 낳았다고 돼 있다라고 하는 게 또 삼국사기에 돼 있으니까 아 이것은 아버지가 같은데 어머니는 다른 거니까 이복 형제다라고 지금 쓴 겁니다. 이련이. 그래서 이 해모수 당군과 주몽이 아버지라고 하는 해모수 실제로는 분리지죠. 그래서 이 두 분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당군기에 써 있는 당군은 해모수고 이 북부여를 세운 해모수도 당군기에 기록이 돼 있고 또 당군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 그래서 이 북부여도 이 당군이라고 하는 호칭을 썼지만 단지 왕호를 해모수라고 하는 왕호를 썼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 독립운동가들은 당군조선, 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이 국통을 정립을 했는데 이 당군조선을 부여가 계승을 했고 다만 그 과정에서 기자조선은 부여의 제후국에 불과했다라거나 또는 이제 속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만조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위만은 국통을 이게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라를 빼앗은 도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런 국통 의식을 가졌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단곤조선을 신채호 선생은 삼경제로 이야기를 했고 정인보 선생은 상경제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갖고 정인보 선생은 이 기자 조선의 문제 그리고 위만 조선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군이 부여로 계승됐다, 단곤조선이 부여국으로 개성됐다라고 하는 점은 독립운동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그런 역사 체계와 같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박덕규 선생님께서 그 독립운동가들의 그 단곤조선으로부터 부여로 이 국통맥이 이어진다는 그런 그 국통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